네, 오늘은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 세미나 이틀차 후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세미나 끝나고 받은 선물입니다. 여기에 로버트 키요사키 선생님의 친필 사인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함께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우리 정말 책도 되게 많이 이야기 듣고 또 이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과 한 공간에 있고 또 그분의 어떤 강의를 직접 듣고 그분과 이렇게 나란히 사진까지 찍었다는 게 사실 아직도 좀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직 사진을 제가 안 받았거든요. 굉장히 저한테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특별히 좀 뜻깊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에요. 근데 학원을 운영하던 그 마지막 해쯤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이 아이들이 사회 나갔을 때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돈과 사람인데, 학교에서는 돈과 사람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런 거 좀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서적을 읽었어요. 근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읽었고,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되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아이들의 정말 그 다양한 생각과 사고와, 아이들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자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출한 교육비가 정말 전혀 아깝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VIP로 저는 입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VIP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보다도 시간을 아낄 수 있었고, VIP는 앞쪽에 이제 전용 출입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른 라인 같은 경우는 대기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기할 때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보다 더 좋았던 거는 이렇게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선생님의 친필 사인과 함께 사진까지 이제 찍을 수 있었던 게 가장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하는 기능이 그런 거거든요. 돈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인맥을 얻기도 하고, 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을 썼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벌어야 되는 이유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삶의 불편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뭔가 다음 단계에서 성장을 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뭔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나 어떤 뭔가 더 좋은 방향성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인맥을 맺을 때 사실 돈이라고 하는 도구로 그런 좋은 인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본주의 세상에 되게 강점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 강의에서 제가 느꼈던 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들 몇 가지와, 그리고 이제 이 교육, Success Resource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진행한 이 교육이거든요. 이 교육을 듣고 제가 어떤 저의 삶에 좀 새롭게 뭔가 방향성이 좀 설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 로버트 키요사키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삼각형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업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고객들한테 얼마나 반응이 좋을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뭔가 이제 좀 설득이 되고 얼마나 많이 판매가 일어날까, 이런 거 되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물건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미션,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올바른 미션이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 하고, 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방법은 혼자서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개인 실력과 역량에 대해 평가받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팀을 이루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개인 역량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인데요. 리더십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거 하려면 이 제품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소통 능력이 사업할 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소통 능력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이제 법률, 그리고 제품인데, 사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끌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근데 리더십은 말을 잘한다고 리더십이
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 생각과 정체성이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첫날 강의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그 사람의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는 되게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동을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언급을 좀 했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교육 중에, 이틀차 교육 중에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결국 좋은 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바른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그런 팀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이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리더십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자면, 보통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리더십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리더십에 사실은 단계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존 맥스웰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리더십 교육 뭐 이런 거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말하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리더십. 자, 일단 가장 낮은 수준의 리더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낮은 수준의 리더십이 권위예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엄마니까 내 말 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내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푸시하거나 뭔가 요구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리더십.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를 수 있긴 하지만 이 권위가 사라져버리면 그때는 되게 사실은 어려워지는 게 이 권위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관계 리더십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인간적으로 애정이 있고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상사가 권위로 내리찍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나에게 애정과 관심과 어떤 나를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이끌려고 할 때 이게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릴 때는 이 권위만 가지고도 아이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머리가 크면은 그때는 권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오히려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고요. 세 번째가 성과예요. 예를 들어 조직 내에서 나의 어떤 상사라든지 내 위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의 성과로 보여주는 거.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인재 육성 리더십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조직의 리더잖아요. 그럼 이 밑에 있는 내 하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 하나를 육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밑에 직원이 들어왔을 때,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과장이고 밑에 대리 사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 하나를 올바로 내가 성장시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이제 요 단계가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수준의 리더십.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조직의 리더이거나 아니면 내가 밑에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이 인재 육성의 리더십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우리가 리더십은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그룹 리더십인데요. 어떤 거냐면, 내가 조직의 리더잖아요. 그럼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내가 육성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이제 함께 조직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룹 리더십은 약간은 좀 타고나는 게 있다. 이 아래 단계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배우고 뭔가 이제 이렇게 막 훈련하고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만나봤던 이제 분들 중에서 사실 인재 육성까지도 이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저희 멘토님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들한테 평생 제자라는 교육과정 만들어서 이제 저희들도 밑에 누군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함께 좀 저희들을 육성시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더십에도 단계가 있고,
그래서 현재 여러분도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나의 리더십 수준은 어느 정도 단계에 내가 와 있나?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최고 리더십은 사실 본인이 나도 밑에 제자를 육성하고 그 제자들도 누군가를 육성할 수 있게 함께 조직을 키워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의 리더십, 그리고 말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인데,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 쌤께 배웠던, 그러니까 느꼈던 점이, 아, 이분은 참 기준이 높구나. 스스로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교육 일정 있기 전에 2주 전쯤 이제 사고가 있으셨대요.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다치셨는데, 보통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럼 이런저런 사실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불편은 있으셨어요. 넘어져서 이제 뭔가 오래 서 있거나 이런 부분에 불편이 있고 꽤 심하게 다치셨더라고요. 눈이 완전히 이쪽이 정말 멍이 들어서 진짜 되게 크게 다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일정대로 한국에 방문하셔서 끝까지 그런 스케줄을 정말 최대한 내가 어떤 내 몸의 어떤 건강 상태로 이 교육의 그런 것들이 편하지 않게 노력하시면서 굉장히 자기한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리처드라고 석세스 리소스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님인데 코로나 때 다 어려웠잖아요. 특히 이제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같은 거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셔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 야단하시면서 핑계대지 말아라. 너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높은 수준의 책임감.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실 이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다 나의 책임으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어떤 일을 내가 겪었다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귀한 시간을 내서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수강생들한테도 되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휴대폰 사용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야단하시고, 또 이제 하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교육 듣다 보면. 근데 이게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하품할 때 입 안 가리고 하품하는 게 굉장히 물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격하게 분노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셨냐면, 그냥 그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옮기면 약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약간 주둥이 닥쳐, 약간 뭐 약간 이런 느낌보다 조금 더 세게 cover your fucking mouth, 약간 뭐 그놈의 망할 놈의 입 닫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격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투명하게 그냥.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뭐 이제 이미지 관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로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가 예쁘면 예쁜데 아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아이가 예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주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약간 훈육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거 하시고, 또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랑 교육할 때 저희가 이제 나눠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둘씩 짝지어서 함께 토론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 뭐 사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스마트폰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나누라고 하는 세션에서 나누지 않고 혼자 아마 뭔가를 하셨나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막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아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좋은 팀이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교 교육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방식이 너 혼자 잘하면 돼. 너 혼자 너만 이해하면 돼.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공부의 방법인 거죠. 내가 만약에 내 공부한 걸 옆에 한테 나눠주면 얘가 나보다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방식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 뭔가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근데 선생님은 학교 시스템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 학교가 너희들을 망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뭔가 이제 동의하지 않는,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뭔가를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고 그거를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제 나눠야 되는 그 디스커션 하는 세션에 디스커션을 안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내보내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한테도 약간은 좀 문화적인 충격이긴 했는데, 근데 무얼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나도 기준이 높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기준이 높은 사람이야를 현장에서 보여줘 버리셨고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하는지도 중요한데 함께 하지 않을 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뭐 사업 파트너라든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누구와 내가 함께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높은 기준으로 자신과 내 파트너에게도 요구해야 된다는 걸 그냥 보여줘 버리는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분의 정체성, 진짜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기준을 높게 가지고 사는 분이고, 그런 것들을 항상 되게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구나,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분이구나를 그냥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깊은 신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좋은 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그리고 항상 또 얘기하는 게 practice, 연습해라.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 실수하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정답 찾기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는요, 우리가 정답 찾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도 사람마다 다르고 문제가 같다 해도 답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만의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험이라는 건 이걸 했을 때 이 실험이 잘 될 수도 있고 이 실험이 성공할 수도 있고 이 실험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한다고 해도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실패했을 때 사람은 더 크게 배우거든요. 실패라는 걸 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 뭘 놓쳤을까? 다음에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에 대해서 잘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좋은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패를 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자아성찰을 하고 분명히 뭔가를 거기서 배우고 또 다음에 같은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앞에서 시행착오가 분명히 그 사람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경험하고 충분히 많이 실패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이 높은 사람, 진짜 리더십이 뭔지 이제 보여주셨고, 제가 이 두 가지는 그 로버트 키요사키 선생님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깊게 각인이 됐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그런 누군가를 해고하거나 나와 방향성이 맞지 않는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학원 제가 아까 10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도 굉장히 높은 기준을 사실은 요구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저는 딱 두 가지 약속을 해요. 공부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공부라고 하는 게 막 그렇게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미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태도.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이들 중에서 이제 원장한테는 조금 한마디로 잘 보이려고 원장한테는 조금 뭐 규칙을 잘 따르거나 원장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데, 선생님이랑 연결이 되면 선생님 지시사항을 조금 원장 선생님 말만큼 안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면, 나의 선생님이라면 원장이거나 선생님이랑 상관없이 사실은 저희가 학원이 하나의 학원이고 하나의 규칙으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께 예의 바른 태도, 이거 하나를 약속했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에 대한 배려.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실 다양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막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다고 행동을 하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게 사실은 다 영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그런 에너지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좀 배려 있게 친구들을 좀 예의 있게 배려하면서 이 두 가지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 학원에서는 공부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에 약속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처음에 몇 번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그냥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학습적으로 저희 학원에 잘 맞지 않는다 설명하고 아이가 다른 선택할 수 있게 항상 그렇게 좀 안내해드렸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높은 기준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고 그게 충족이 되지 않는 분들은 물론 몇 번 정도 이제 면담을 하죠. 소통을 하고 이분들이 문제가 뭐고 제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뭔지 소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원의 선생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맞지 않는 분이면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제 방향성이 맞지 않는 분들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 근무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맞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 좀 충분히 상황 설명 드리고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하실 수 있게 해서 결론적으로 본인이 여기에 맞는 그런 색깔을 내주실 수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어떤 이제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높이 요구하려면 본인이 먼저 이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도 항상 기준을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항상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높은 기준이라는 건 사실 결과에 대한 거거든요. 좋은 결과를 내려면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엄격함이나 과정에서의 그런 제대로 수행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스스로에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은 미래에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장할 수 있는지 사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프로티지. 이거 프로티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프로티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제자이거든요. 제자. 어떤 거냐면 그 Success Resource라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생과 미래를 바꿔준다. 이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제자과정을 모집하는데 한국에서 딱 5명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5명을 어떤 기준으로 모집하냐면 3가지 기준이 있대요. 첫 번째, 일단 비용이에요. 비용은 2,500만 원이래요. 돈은 이제 교육에 대한 비용은 2,500만 원인데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장에 3,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격 조건인 거죠. 돈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예를 들어서 시작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뭔가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 돈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일단 자격 조건이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 시간을 내가 기꺼이 낼 수 있고 여행에 왜냐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교육들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고 직접 경험을 해야지만 내가 경험을 해야지 내가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최소 2,500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3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미션이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이 미션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사람,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이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돼서 이제 이 인터뷰를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의 지원자를 받아서 이제 저희 함께 갔던 팀,
저희 개미멘토 아이스강 대표님의 제자가 이제 그날 평생 제자라고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자 양성 과정인 거예요. 제자 양성 과정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이제 이날 3명이 이 석세스 리소스에서 진행되는 이 과정에 이제 사실은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해서 어떤 거냐면 교육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바꾸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바람은 있지만 이게 사실 현실로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원인은 다양해요. 원인은 다양한데 일단 내가 변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함께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면서 차츰차츰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데 근데 혼자 내가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인생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지금 이제 만 3년이 조금 넘었어요. 만 3년이 만 3년 딱 됐네요. 3년의 시간 동안 과거 제가 30년을 살았던 이상으로 저한테 진짜 많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나를 보면은 항상 익숙한 패턴에 반복해서 머무르게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실험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항상 던져주세요. 다양한 경험, 안 해봤던 실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항상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 아니면 뭔가 제가 고민할 수 있는 거리 그런 것들을 던져주셔서 사실 저는 안정적인 삶에 익숙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뭔가를 막 이런 거예요.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공부의 코스를 따랐던 사람들은요 도전하고 실험하고 막 뭔가 실패하고 이런 거를 자체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한 번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정말 좀 큰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안전한 선택만 하다 보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의 반경이 사실은 너무 좁아지고 저라는 사람이 점점 생각이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 잃지 않고 싶고 잃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 멘토님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지금도 물론 되게 저한테는 모든 시간들이 도전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멈추게 되고 자꾸 한 발짝 뛰고 또 가야 되는데 자꾸 멈춰서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을 뛰었을 때 제가 성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제가 멈추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물론 각자가 성장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만 뭔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런 큰 조직과 저희가 연결되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배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깊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그 제자 과정 여기서 하는 그 제자 과정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Success Resource Success Resource라고 하는 이 곳이 14년 전에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하셨대요. 호주에서 유학을 했고 그 호주 유학 당시 뭔가 큰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때 10,000원 정도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던 시기였고 본인이 이제 20대셨어요. 그 교육비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교육비면 사실 한 달의 점심값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비용을 내고 20대에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행사를 주최했던 곳이 저희가 얼마 전에 참석했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내한했던 이제 이 어떤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게 깊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인생을 바꿔가고 있는데 저희 멘토님의 인생을 바꿔줬던 이 조직과 저희가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이제 그 학원업을 그만두게 됐던 이유가 이 제가 하는 교육만으로는 진짜 아이들의 인생을 제대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다양하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정말 자기를 가장 자기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세상이라는 곳에 나와서 뭐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반드시 뭔가 그 앞에 실패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해야지만 인간은 멈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제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순간 어떻게 내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순간이 그 사람이 자기다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자기다운 삶을 찾아가고 정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똑같이 탑승해서 저희가 세상이 부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고유한 기능과 나의 고유한 강점과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세상에 크게 기여하고 그리고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사실 기능적으로도 가장 뛰어나고 플러스 경제적으로도 가장 많은 어떤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거를 도와주고 싶은 게 현재 저의 어떤 원하는 방향성인 거죠. 방향성. 네, 그런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더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제가 다양한 경험을 했어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사실은 그러한 목적과 그런 의도로 제가 이제 교육업을 내려놓고 현재는 세일즈업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일즈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기가 좀 많이 흘러왔는데 세일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과의 소통이거든요.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찾아내고 이 사람이 그 문제를 발견했으면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고객을 이끌어가는 과정, 고객을 설득해가는 과정, 고객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이 이타적인 행위가 사실은 세일즈예요. 우리는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세일즈라고 생각하는데 세일즈맨이 하는 일은 저희 멘토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일이라고. 정말 좋은 세일즈맨이라고 한다면 고객이 엉뚱한 곳에 써버릴 수 있는 이 지출을 올바른 선택을 해서 본인에게 어떤 최고의 이득, 본인이라는 건 그 고객이에요. 고객 본인한테 최고의 이득이 될 수 있게 고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랜카돈, 그랜카도 10배 법칙의 저자인 그랜카도는 진짜 세일즈맨은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객한테 주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을 도와주고 고객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주기 위해서는 사실 본인이 먼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일즈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라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아무리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 그 상품, 그 서비스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최고의 제품이나 최고의 서비스라면 고객과 연결이 돼야 고객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일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세일즈를 경험해야지만 제가 더 고객들을 깊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세일즈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세일즈 중에서도 이제 가장 난이도가 있다는 저는 TM 영업, 콜드콜을 통해서 고객들과 이제 만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 세미나에 참석해서 느꼈던 점들 이제 공유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느꼈던 거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이 교육 중에서 사실 어떤 강사가 올라와서 교육하는 세션보다 저희는 교육의 어떤 그 밖에서, 교육 현장 밖에서 정말 많은 배움을 얻었거든요. 이 교육 하나가 무대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틀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 바깥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소통과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중국,
대만, 뭐 이런 베트남에서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을 했는데, 일단 저는 저는 영어를 할 수 있고, 저희 멘토님은 영어랑 중국어를 하세요. 3개 국어를 하세요. 근데 이번 행사에는 특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함께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좀 배우고, 이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것들, 왜 이렇게 이분들이 열심히 사는 걸까? VIP가 95%가 중국인인 건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여기에 대한 사실 배경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값지고 좀 많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 근데 그 배경에는 저도 이제 물론 영어 소통을 하지만 중국어로 저희 멘토님께서 소통을 깊게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얻었던 그런 유익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언어 능력의 중요성.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일상 회화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깊게 질문할 수 있는 이 소통 능력. 그러니까 두 번째가 사실 소통 능력이거든요. 내가 짧게 이 사람하고 만났어도 이 사람한테 깊은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깊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깊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실은 바로 세일즈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깊은 소통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한테 질문을 뾰족하게 했을 때 근데 그 질문을 막 약간 막 꼬치꼬치 캐묻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려 깊게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면서 되게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더라는 거. 그래서 소통 능력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점. 인간이 돈도 다 벌고 모든 명예도 다 얻었어요. 근데 그 끝점에서 여전히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여전히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게 뭘까? 그걸 볼 수 있던 현장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Success Resource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창립자이신 그 부부,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선생님. 이분들은 사실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외치잖아요. 근데 경제적 자유 이전에 저희가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 경제적 독립인 거죠. 그냥 우리가 어쨌든 돈 문제에서는 좀 이렇게 시달리는 수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이 독립의 수준 사실인 건데, 경제적인 자유를 진짜 이룬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시나를 보면은, 인간의 끝점의 행복은요,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와 나눌 때, 이게 인간들을 정말 깊게 행복하게 하는 그 마지막 끝점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는 많은 부자들이 뭘 하고 있나 보면, 이 사람들은 나누고 돕고, 특히 자기가 돈을 벌면서 거기까지 올라갔던 과정에서 얻었던 그런 배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누는데, 그 이유가 인간은 나눌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다시 한번 좀 각인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 이제 한 반 정도 제가 살았고 한 반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남은 저의 반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사실 그 제자 양성 과정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뭔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그렇고,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책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게 꿈이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자꾸 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현실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이루고 싶은 걸 좀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내가 이 방향성을 정해놓고 이 방향성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이번에는 한번 그 나의 느낌과 어떤 내가 원하는 그 감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게 사실은 되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대학원 입학할 때, 그때 의식의 흐름대로, 그때 저의 어떤 감정의 그런, 내 감정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그때 한번 그런 결정을 해보고, 그 후로는 사실 되게 거의 좀 현실적인 결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결정을 하고 뭔가 되게 내가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현실에 갇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현실보다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결정을 하고 도전하고 또 크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로버트 키요사키 세미나 이틀차 후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